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마음이 심히 네, 지금 곤란하시고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끌족이라고, 영끌족.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또 영끌족 주변에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정 관리를 할 때요, 돈 관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세요?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돈 관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게 수익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자, 그러니까 돈이 부는 거 그것만이 온전히 집중이 돼서 내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어 라면은 그냥 주변에서 그거 어디에 어떻게 했어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돈 다 가져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좀 맛을 봤던 분들, 이런 주식 통해서 맛을 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진짜 한방 해가지고 영끌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는요, 수익률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게 돈 관리입니다. 그렇죠? 돈을 결국적으로는 많이 모으고 잘 벌고 잘 또 모아서 쓰고 남기는 거, 그게 모든 게 사실은 돈 관리거든요. 근데 모으는 데 있어서 수익률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이외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 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사실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모든 영끌족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4가지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영끌족들이요, 이머전시 펀드는 남겨놓으십시오. 이머전시 펀드까지 여러분들 끌어내시면요 큰일 나십니다. 특별히 이머전시 펀드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저는요 뭐 중간중간 또 팔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팔기 힘든 종목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종목이 가격이 내려갔다, 팔지 못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요. 그러면 없던 빚도 생깁니다. 빚 생기면 이자 나가요. 여기서 버는 이자보다 나가는 이자가 더 나가겠어. 지금 이거 올라가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머전시 펀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 월급의 한 6배, 조금 더 안정적이라면은 한 1년어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내가 필요로 하면 사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식으로 갖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요즘에 CD 이자가 한 1년어치가 한 4점 something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을 묶어놔도 혹시라도 내가 쓰게 된다면 뭐 한 3개월 만에 쓴다, 뭐 6개월 만에 쓴다 해도 그 개월에 맞는 정도의 이자는 좀 받으면서 나중 건 못 받더라도 받으면서 내가 모아놓을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은행의 CD나 머니마켓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너무 낮았지만 지금은 이자도 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멀전시가 안 생겼다? 괜찮습니다. 4점 something 받는 거 괜찮습니다. 요즘 주식 따지면 에버리지 4.4% 5%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끌족들이 꼭 생각하는 것, 텍스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투자의 비히클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히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 법에서 텍스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요, 세금을 바로바로 내는 주식이 있고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주식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래서 제 텍스 컨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이 너무 중요해요. 돈을 모으고 이자를 똑같이 10%를 받아도 세금을 낸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돈의 어떤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관리하고 싶으세요? 세금을 안 내고 혹은 세금을 공제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세금을 탈세해서 우리는 그냥 삶을 살자, 이게 아니라 절세하자는 거예요. 이 절세에 대한 프로그램은요, 이 IRS가 만든 법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취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현명한 어떤 돈 관리의 첫걸음이 되거든요. 텍스 코드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영끌족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변수는 생긴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족에게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생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등등이 생기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생겼을 때 사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 필요한 그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어딘가에 넣어놨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크레딧 카드 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아까 그 이머전시 펀드를 좀 넘어선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슈런스 필요하십니다. 예. 어떻게 인슈런스 없이 차를 몰고 다니시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에 대한 인슈런스, 내 돈에 대한 자산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내 인컴에 대한 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보험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수익률도 생각하면서 늘려 나가기도 하지만 이 인슈런스를 활용한 내 자산을 보호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영혼을 끌어다가 어떤 투자를 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이분이 가진 게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그 위에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이라도 이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 팔트잖아요. 내가 넣는 이 비이클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그 경기에 의해서 이 경기에서 높낮이가 생겨질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다 예지하시고 가시겠냐는 거예요. 주식 다루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게 다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 게임.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고, 근데 돈이 있어야 사죠? 주식이 올랐을 때 팔고,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고 기분 좋은데 누가 팔아요? 더 오를지 모르는데, 그쵸?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자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치 이 심리는 정말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있는 거 돈 가져오시고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단 말이야. 예전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라고 했던 그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투자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그런 심리가 있으신 거거든요. No way입니다. 여러분들 돈 관리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학자금도 내셔야 되고 또 여러분 은퇴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멀전시도 있으셔야 될 거고 또 중간에 내 부모님에게서 무슨 일이 생겨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나와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팔트는 내가 다 몰아놨다가 그렇지 않은 에게 뭐 저 정도밖에 이자 못 받아? 에휴, 내가 그 정도면 내가 한 달에 나 1년에 20%도 만들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옮기셨던 분들 나중에 떨어지면요 오히려 거기서 에버리지가 6% 7%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한 부분 당연히 갖고 계셔야겠죠. 자, 영혼을 끌어 담아서 이 돈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한 곳으로 베스트 상품으로 베스트 어떤 그 종목으로 이 돈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수비 전략 갖고 계셔야 됩니다. 축구로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 여러분들이 감독이라 하신다면 11명의 선수를 다 공격수로만 두시겠습니까? 11명의 손흥민이 있는 팀이 이길까요? 11명의 나 요즘은 잘 모르지만 김병지 왜 김병지 씨밖에 생각이 안 나지? 골키퍼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드 있어야 되고 공격도 있어야 되고 뭐 3명, 4명, 2명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 골고루 맞춰놔야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10골 넣으면 뭐해요? 11골을 먹었는데 그럼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산이 잘 늘어나고 잘 보호되고 잘 쓰시고 잘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에 빠지지 마세요. 수비 전략, 공격 전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비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